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 봉산면에 우박이 쏟아져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과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과 하나 더 먹기 등 소비 촉진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봉산면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표면에 손톱만한 구멍들이 숭숭 나 있습니다. 나무 아래 깔아놓은 비닐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난 15일 밤 충남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져 복림리 일대 과수원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에 이어 예상치 못한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올해 농사는 거의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우박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사과 보고 빌 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과수원 농사를 20년 가까이 해봤는데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렇게까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우박으로 예산 복림리에서만 23개 농가의 17헥타르 면적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길도 막막합니다. 흠집이 난 사과의 경우 맛이나 당도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 사과값은 10kg에 10,000원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판로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좋은 사과도 가격이 하락해서 한데 우박 피해를 맞아서 사과가 이렇게 파과가 됐는데 그거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담은 한 박스라도 팔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연재해와 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과 농가. 예산군은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일손 돕기 봉사와 사과 팔아주기 행사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100명이 참석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 정산고등학교 강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 10명씩 원탁에 둘러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냅니다.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가장 화제로 떠오른 건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추문화마을은 2011년 개관 이후 해마다 2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부대시설 운영까지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적자 운영의 원인이 홍보 부족에 있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적자 나는 것을 군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이 그 고추마을 문화마을을 체험장, 학생들 체험장 또 학생들과 엄마들이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또 주말 같은 데는 이제 문화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민간이 하면은 적자는 나지 않고 민간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줘서. 폐교 예정인 정산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민은 청양 산서 지역에 비해 산동 지역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중학교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서에서만 모든 그 행사가 이루어져요. 거의가 80%가. 따라서 이제 이런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계획대로 수립이 돼서 완공이 된다면 이쪽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구라든가 뭐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정에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 한 2꼭지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현안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군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군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 전체 학교의 절반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외향나무와 금송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이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광천고등학교. 굴삭기를 동원해 화단의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이즈카로 불리는 외향나무로 우리나라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모양이 불꽃처럼 생겨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선호했던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 이 나무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끼치는 정서적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향나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거부감도 있었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좀 안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충남도 내 362개 학교에 외향나무 7,70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일왕을 상징하는 금송도 200그루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52곳이나 됩니다. 충남 전체 학교의 절반이 일본식 나무로 꾸며져 있는 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부터 교사, 또 학부모, 또 운영임원, 동문들이 동창이 같이 의견이 수합된 상태에서 그 외향나무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에서 학교에 나름대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크게는 4,000만 원까지 이렇게 학교에 예산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모두 56곳. 제거된 나무들은 협의를 통해 땔감이나 역사 자료로 활용하고 화단은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충남방송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진 시민 400여 명이 함께해 김치 5,000포기를 담갔는데요. 훈훈했던 봉사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데 모인 자원봉사자들. 알맞게 절여진 배추에 빨간 속을 꼼꼼히 채웁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둘 상자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고 또 이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리고요. 이번 김장 나눔 봉사엔 당진 시민과 CJ 헬로 충남방송 그리고 현대제철이 함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성대학생 등 봉사자 400여 명이 마음을 모아 따뜻한 정을 보탰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년 김장 봉사를 저희 회사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따뜻한 김장 나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김장들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온정까지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담근 김치는 11,000kg, 5,000포기로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 당진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간 좋아요. 김치 이제 잘라서 그렇게 해서 먹죠. 충남방송은 지난 2016년 사회공헌 캠프를 출범한 이후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장봉사부터 명절 음식 만들기, 화재 감지기 설치 등 지역을 위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진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충남방송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항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 덕분에 따뜻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스마트폰 출동 시간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충남에서도 열대성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산하면 사과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예산에서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라봉과 천혜향, 황금향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정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고덕에 있는 하우스 농가입니다. 나무마다 샛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톡 튀어나온 꼭지 모양이 한라산을 떠올리게 하는 한라봉입니다. 향기가 좋아 천리를 간다는 천혜향부터 과육이 붉은 빛을 띠는 레드향, 일반 귤보다 단맛이 강한 황금향까지 모두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대작물입니다. 유기농 채소 농사를 해왔던 이계용 씨는 4년 전 대체작물로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이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이 씨는 매년 땅을 갈고 새로 심지 않아도 되고 병충해가 없어 전보다 일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충청도에 병도 없고 뭐 조습 관리 안 해도 잘 열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채소보다는 이 밭 관리를 안 하니까 커서 편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10월 말부터 2월까지 수확하는데 올해 이 농장에서만 9톤가량 생산될 전망입니다. 생육 최저 온도는 영하 2도로 비닐하우스에 이중 커튼을 설치해 별도의 난방비가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보다 15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어 시장에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입니다. 토양은 제주도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완전히 돌이고 밑바닥이 돌이고 여기는 신층도 땅 아닙니까? 토질은 제주도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충남 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해 31헥타르로 전국의 약 10% 수준. 기후변화에 따라 아열대 작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된 홍성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 이번 시간에는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장 김헌수입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홍성군은 충남 도천 이전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다소 정체된 실정으로서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와 용봉산 관광개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으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장 유철호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충남도청이 이전해오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업 유치 부진과 인구 유입 미흡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용봉산과 오소산, 남당관과 같은 여러 관광자원이 있지만은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 눈과 입으로 즐기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홍성 한우와 세조개, 광천 토굴 새우젓과 김 등 홍성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 먹거리 개발과 함께 음식타운 조성에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래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승격 추진과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내포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는 한양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16개 기업 및 기관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내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홍성 제2일반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 간 연결도로와 북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도권 전철의 홍성 연장 운행과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 전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홍주 읍성과 결성 읍성을 복원하고 홍주 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스카이타워 공원 조성, 오서산에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용봉산 구름다리와 모노레일 설치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여 홍성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군도 이제 전국 최대 축산단지라는 패러다임보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홍성군의 최대 성장 방안은 기업 유치로 수도권과 가깝다는 강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IT와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진정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봉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관광 자원화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용봉산은 지난해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지나가는 곳으로만 여기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룻밤 정도는 머물며 즐기고 가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대형 숙박시설 및 관광타운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복합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도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 의장 김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충남대 토양환경분석센터가 도내 4개 시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 초등학교 9곳에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비소가 255mg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양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운동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 9월 30일부터 유치원생 3명을 포함한 재학생 16명 전원을 자체 버스에 태워 9km 떨어진 본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운동장 정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태안군 학부모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